이제 34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5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개별 자산 손상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형 자산 회계 처리하면서 재평가 모형에 대한 회계 처리를 했는데 그 재평가 모형 회계 처리가 감가상각 후 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되는 게 재평가 모형이죠. 그래서 재평가 전 장부 금액이 있는데 그걸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그게 재평가 모형이에요. 근데 재평가를 적용하고 그거보다 회수 가능액이 낮은 경우에는, 이 공정가치보다 회수 가능액이 낮은 경우에는, 그리고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적용 순서가 재평가 모형에 대한 회계 처리를 먼저 하고, 그래서 장부 금액을 공정가치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손상 회계 처리가 필요한가 검토해서 손상 회계 처리가 필요하면은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재평가 모형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이 공정가치 평가된 금액 거기서 다시 뭐 이렇게 떨어뜨릴 금액이 있는지 자산 손상 회계 처리를 한다. 그래서 재평가 모형, 그 다음에 자산 손상 회계 처리, 이런 순서로 처리한다. 요 점을 기억하시고요. 예. 그 345페이지에 그게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1. 재평가 모형 적용한다, 2. 손상회계 적용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줄, 그 중간부터 줄 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줄 중간부터. 재평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재평가를 적용한 후에 손상 차손을 인식하는 경우는 처분 부대 원가가 미미하지 않은 금액, 미미하지 않은 금액이라는 말은 큰 금액, 미미하지 않다, 그 말은 좀 문어체적인 이야기고, 구어체로 이야기하면 큰 금액이고, 그래서 처분 부대 원가가 큰 금액이고 사용가치가 재평가 금액보다 작은 경우이다. 자, 언제 이렇게 다운돼 가지고 이 부분을 손상차손 인식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재평가 모형에서 이미 공정가치 측정을 하는 거죠.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처분 부대 원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그 간단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가령 이제 처분 부대 원가가 미미한 금액이다, 아주 작은 금액이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공정가치하고 처분 부대 원가를 차감하면은,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 원가를 차감하면은 순공정가치죠. 순공정가치. 그래서 이 처분 부대 원가가 적다, 굉장히 작은 금액이다 라고 하는 거는 공정가치나 순공정가치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이 공정가치하고 순공정가치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에 표시가 됐을 때 주주나 채권자들이나 그 재무제표 이용자한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경영자가 회계 처리할 때 작은 금액의 손상은 회계 처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좀 금액이 커야지, 그래서 정보 이용자한테 알릴 가치가 있는 그런 경우에 손상을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처분 부대 원가가 굉장히 작은 금액이다? 그럼 공정가치나 순공정가치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손상을 인식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재평가 모형에서 손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일단 이 공정가치하고 순공정가치하고 갭이 커야 된다. 그게 전제 조건이고요. 갭이 커야 된다. 그게 전제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 손상을 결정할 때는 이 비교 대상인 금액이 순공정 가치하고 사용 가치 둘 중에 큰 금액을 앞에 거하고 얘하고 비교해서 손상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야기되지 않은 게 이제 사용 가치가 있는데, 이 사용 가치가 이 공정 가치보다 더 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더 큰 경우. 공정 가치보다 사용 가치가 더 크다? 그럼 회수 가능액이 얘보다 커서 손상이 안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사용 가치가 이 공정 가치보다 적은 경우에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평가 모형에서 손상 차손을 인식하는 경우는 처분 부대 원가가 작은 금액이면은 손상 인식할 게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처분 부대 원가가 미미하지 않은 큰 금액이고, 그리고 이 사용 가치가 이 재평가 금액보다 큰 게 아닌 작은 그런 경우에 손상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346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손상에 대한 재평가 모형에 대한 회계처리는 이미 유형자산 등에서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 등에 대한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재평가 모형에서 손상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손상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느냐, 거기 346페이지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이렇게 회계처리 방법을 서술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리 이야기하지만은 이게 책마다 약간 서술이 달라요. 책마다 서술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개정 과목 책마다 이걸 이제 손상 차손으로만 인식할 것이냐, 또는 이거를 재평가에 있어서 재평가 손실하고 또 손상 차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것이냐, 그런 서술에 있어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환입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책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재평가로 인한 손실하고 그 다음에 손상 차손 나누고 있고, 또 어떤 책은 제가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술한 책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회계처리는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 방법이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르게 서술한 책도 있지만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문제를 푸는 데는 훨씬 더 편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 있는데 여기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요 그림으로 보는 게 더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이 책에도 그림이 있지만은 요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재평가 회계 처리를 했다. 그래서 공정가치가 평가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됐다. 그럴 경우 손상 회계 처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금액을 손상이 발생해서 손상을 인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미 재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가지고 이게 재평가 금액으로 공정가치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손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회수 가능액이 더 낮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를 앞에서는 그냥 단순히 손상 차손 이렇게만 인식했었죠. 손상 차손 이렇게만 인식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재평가에도 이 자산 손상과 관련해서 평가 이익이나 평가 감 관련해서 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평가 모형에서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먼저 재평가 모형 회계 처리에서 OCI 플러스로 인식한 자본에 OCI 플러스 금액이 있는지를 보고, 자본에 OCI 플러스 금액이 있으면은 이 손상으로 인식할 금액 가운데 자본에 있는 OCI 플러스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OCI 마이너스 금액을 인식해요. 있는 경우만, 자본에 OCI 플러스 금액이 있는 경우만 그 금액까지는 OCI 마이너스 금액을 인식해요. 그리고 회수 가능액까지 더 OCI 금액을 다 소진시키고도 더 자산을 감소시켜야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금액은
이렇게 손상차손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예, 손상차손. 예, 간단하죠? 예, 재평가를 했다. 그래서 재평가 금액보다 손상을 측정해 보니까 회수가능액이 더 낮다. 회수가능액이 더 낮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손상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자본의 OCI 플러스 금액이 있는지를 먼저 본다. 자본의 OCI 플러스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는 OCI 마이너스 금액을 인식한다. 그거를 초과해서 금액을 다운시켜야 한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게 그 회수가능액까지 금액을 수정한 장부 금액을 수정한 다음에 혹시 이후에 뭐 다음 연도가 됐든 다다음 연도가 됐든 5년 이후가 됐든 언젠가 혹시 이후에 금액이 회복되는 그런 경우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금액이 회복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예, 금액이 회복된다면은 얘를 금액을 올려줘야 되는데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적이 있다면은 그 금액까지는 손상차손 환입으로 반영을 해줘라. 예, 요 손상차손 환입으로 계산할 금액은 과거년도 손상차손 환입을 손상차손을 얼마까지 계산했는지 보고 그 금액까지는 손상차손 환입을 계산해줘라. 혹시 자산을 더 올려줘야 된다면은 더 올려줘야 된다면 OCI 플러스 금액으로 인식해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오른쪽 페이지에 이걸 분계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페이지에 분계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자, 재평가 회계처리는 마쳤고 이제 그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 자, 분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본에 OCI 플러스 금액이 있다면 일단 그 금액까지는 OCI 마이너스를 인식해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시켜야 된다면 걔는 손상차손 인식해줘라. 그리고 이후에 자산 가치가 회복되는 경우에 가치를 올려줘야 되겠죠. 가치 올려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치를 올려줄 때는 과거에 손상차손 인식한 그 금액까지는 손상차손 환입이라는 당기손익을 인식해줘라. 그걸 총합하는 금액은 OCI 플러스 금액을 인식해줘라. 네. 그런 얘기 되겠고요. 예, 348페이지의 케이스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3 재평가 모형에서 손상이다. S전자는 X1년 초에 3만원을 지불하고 설비를 취득하였다. 동설비의 내용연수는 5년이며 정액법 산정 상각한다. 회사는 설비에 대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음은 설비에 대한 각 연도 말 공정가치 등에 관한 정보다. X1년 초에 취득한 설비에 대해서 여기 뭐 공정가치 등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X2년 말에는 설비에 대한 손상 징후가, X3년 말에는 손상 회복 징후가 있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보통 문제에서 보면 이제 그 손상이 발생했다. 그런 그 손상 징후에 대한 언급은 많이 있는데 손상 회복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이 없더라도 예, 회복을 처리해야 되겠어요. 자, 요구사항을 보면은 S전자는 S전자는 자산 제거 시에만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도록 하죠. 최초 3만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이제 2년 말에 그 손상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로 시점에 1년 초에 이제 설비를 3만원 이렇게 인식할 거고 현금이나 미지금 3만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1년 말에 이게 5년 정액법이니까 6,000원씩 감가상각을 하겠죠. 6,000원씩 감가상각비 6,000원, 감가상각 누계액 6,000원 이렇게 될 텐데 편의상 여기서는 그냥 설비를 바로 없애는 걸로 회계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회사가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설비에 대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까지 하면은 24,000원인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재평가 모형 28,000원, 공정가치가 28,000원이라고 하니까 28,000원으로 얘를 평가정 4,000원 평가정 시켜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설비를 4,000원 첨가시키고 OCI 플러스 금액을 이렇게 4,000원 인식하면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설비가 28,000원 공정가치로 변화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2년 말에 다 자랐는데 여기 2년 말에 손상 징후가 있다. 그럼 손상 먼저 회계 처리하느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감가상각을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감가상각이 1년 내내 365일 매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5년 가운데 1년이 지나가고 이제 4년이니까 이렇게 4년간 7,000원씩 상각하면은 28,000원 되겠죠. 그래서 7,000원 상각을 계산한다. 편하게 그냥 설비라고 자산을 직접 털면은 설비가 이렇게 7,000원 이렇게 감소될 거고요. 여기까지 하면 21,000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공정가치로 평가해 줘야 되죠. 그래서 공정가치로 평가해 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 21,000원을 19,500원으로 즉 1,500원 다운 시켜야 되는데요. 근데 어차피 여기 손상 징후가 있어가지고 공정가치로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자산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예 그냥 15,000원으로 금액을 두 단계를 묶어서 바로 회수가능액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여기 6,000원 다운 시켜야 되죠. 6,000원을 다운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설비를 재평가하고 그 다음 자산 손상 회계 처리하면서 6,000원을 다운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설비가 21,000원에서 15,000원 회수가능액으로 오고요. 왼쪽에 뭔가 순자산 감소에 대한 비용 등을 인식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재평가 잉여금이 종전에 4,000원 있었어요. 그래서 4,000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4,000원만큼 일단 OCI 마이너스 금액을 인식하고 나머지는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면 되겠어요. OCI 마이너스 금액을 6,000원 드러내야 되는데 OCI 플러스 금액이 4,000원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OCI 마이너스 금액을 인식하고 나머지 2,000원 부분은 손실로 인식한다는 거죠. 손상차손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손상차손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은 재평가와 자산 손상이 한꺼번에 회계 처리되는 그런 일이 되겠죠. 자, 여기 이야기 좀 다시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그 회계 처리를 계속 이어나가 보죠. 자, 3년도에 넘어가가지고 일단 이제 2년 말 금액이 15,000원, 이제 3년 남았죠. 그러니까 5,000원씩 이렇게 상각해 나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먼저 감가상각을 5,000원 하고 설비를 5,000원 이렇게 드러냅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산이 10,000원에 오죠. 자산이 이제 10,000원이 되죠. 그래서 10,000원이 됐는데 얘가 회수가능액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공정가치도 올라갔네요. 자, 내려올 때는 재평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데 올라갈 때는 반대예요. 그래서 손상차손 환입을 먼저 인식하고 재평가로 이렇게 올려주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10,000원에서 13,000원으로 올린 다음에 또 14,800원으로 총 결국은 이제 14,800원까지 두 번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설비를 4,800원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설비를 4,800원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설비가 여기 10,000원에서 4,800원 해서 14,800원 이렇게 공정가치 도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회계 처리가 과거에 여기 손상차손 인식한 금액에 대칭되게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하고요. 환입을
과거에 손상차손을 2,000원 인식했기 때문에 환입을 2,000원 인식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OCI 플러스 금액으로 반영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2,800원은 OCI 플러스 금액을 반영하면 되겠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재평가 모형인 상황에서 이제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 봤는데요. 한 가지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최초 이제 손상이 발생했을 때 최초 2년 말에 이제 손상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 후 21,000원 금액인데 손상이 발생해서 회수 가능액이 15,000원이에요. 그래서 6,000원을 다운시켜야 되죠. 6,000원을 다운시켜야 되죠.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이전에 OCI 플러스 금액이 4,000원 있으니까 OCI 마이너스 금액을 4,000원 인식하면 되겠다. 나머지 손상 차손 인식하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사실 요 설명을 조금 더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000원을 다운시켜야 된다. 6,000원을 다운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1번 그 공정가치까지 재평가를 하고 그리고 회수 가능액까지 자산 손상을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나눠야 되는데 지금 앞에 문제에서는 전년도에 OCI 플러스 인식한 금액이 4,000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OCI 플러스 금액이 충분했기 때문에 여기 밑에까지 그래서 이제 재평가까지 OCI 마이너스를 인식하고 그러고도 OCI가 남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OCI 마이너스를 인식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손상차손이라고 반영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OCI 금액이 충분한 상황이 아니고 OCI 금액이 과거 년도에 인식했던 게 4,000원이 아니고 가령 뭐 1,000원이나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작은 금액일 수도 있겠죠. OCI 금액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가령 과거에 플러스 인식한 게 1,000원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는 뭘로 처리할 거냐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 점을 다시 보면은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방금 설명드렸던 앞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가령 과거 년도에 OCI 플러스 인식한 금액이 굉장히 작을 수도 있어요. 가령 요게 1,000원이다. 총 6,000원 가운데 요게 1,000원밖에 안 된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안은 과거 년도 OCI 플러스 금액이 1,000원 있으면은 단기에 이거를 재평가 금액까지 내릴 때 1,000원만큼 OCI 마이너스 금액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재평가 금액까지 내리니까 재평가 차손이라고 인식하면 되겠죠. 재평가 차손이라고 재평가 손실이라고 인식하면 되겠죠. 그래서 OCI 마이너스 금액 그 다음에 단기 손익 단기 비용 이렇게 재평가까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손상을 이렇게 손상 차손 이렇게 반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평가 금액까지 이렇게 내려올 때 OCI 금액 인식하고 단기 손익 인식하는 요걸 구분하는 회계 처리가 하나의 안으로 있을 수 있고요. 다른 방안으로는 OCI 마이너스 인식하는 것은 똑같은데 나머지를 전부 다 손상 차손 인식하자 이런 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교과서들을 보면은 요렇게 서술한 책도 있고 또 요렇게 서술한 책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서술한 책의 어떤 논리를 보면은 얘도 단기 손실이고 단기 비용이고 얘도 단기 비용이니까 이건 뭐 구태여 어렵게 그렇게 계정과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손상 차손으로 그냥 반영해도 어차피 단기 손익에 반영되는 거 똑같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있다. 그 점을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